안 돼. 저희가 한자 받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오늘 이렇게 객석을 꽉꽉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봉 첫 주말 토요일 이렇게 계속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이렇게 복 끝에서 모든 관을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화에 관해서 최대한 정성껏, 성의껏 온 열과성을 다해서 좋은, 재밌는, 궁금한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주예림 양. 일단 먼저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카시오페아 찍으면서 되게 재밌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뭐 두 번, 세 번 보실 때 지금보다 더 재밌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서현진 씨입니다. 네, 너무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주시는지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 그 인상 깊었던 질문을 끝날 때쯤에 한 분이 한 질문씩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시나리오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질문 미리 준비하신 분들 있으세요? 네, 벌써 뒤에 손 들고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진행자로서 먼저 다들 궁금해하고 있으실 그런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현식 감독님과 저는 러시안 소설이라는 영화로 이제 부산영화제에 초청되셨을 때, 그때 처음 이제 GV를 하면서 만났고요. 제가 너무 그 영화를 재밌게 봤었고, 계속 이제 감독님과 교류하면서 디멘시아라는 가제가 붙었을 때부터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대본도 읽고 했는데, 사실 감독님, 여러분들 동주라는 영화의 제작자이자 각본가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전에 만드셨던 작품들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요번에 이렇게 그 치매에 걸린 딸을 돌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신 연출 의도, 또 기획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전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특히 빚이 많이 쌓였을 때 좋은 선배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성기 선배님이나 이준익 감독님이나 송강호 선배님이나 굉장히 결정적일 때 되게 좋은 선배님들이 만난 게 큰 힘이 됐는데, 그 시작이 안성기 선배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선배님하고 좋은 작품으로 보답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안성기 선배님이 이제 이렇게 구성애가 막 드러나는 역할을 별로 안 하셔서, 또 아드님만 두 분 계셔서 아버지와 딸 관계에 대한 얘기를 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구상했어요. 한 번도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쓰게 됐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저도 딸을 낳고 나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 작품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성기 씨와는 이제 페어러브라는 영화로 함께 만나셔서 또 인연을 맺게 되셨는데, 이번 작품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 사실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먼저 듀에린 양께 또 마이크를 넘겨서 이게 순서대로 가도 괜찮겠죠? 네, 배우님. 네, 듀에린 양이 이거 시나리오 먼저 다 읽어봤어요? 네? 영화 출연하게 될 때 시나리오를 다 먼저 좀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시나리오를 다 읽고 나서
뭔가 슬픈 부분도 있었고 뭐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진아라는 캐릭터가 너무 저한테 잘 맞고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영화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아와 본인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성격이? 네. 네. 굉장히 평소에도 엄마랑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현진 씨께 마이크를 넘겨서 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신 어떤 결심하게 되신 이 배역에 대한 매력이랄까요? 본인과 어떤 싱크로율이 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 처음에는 그냥 저는 한 2년 전에 그 디멘시아라는 가제가 있을 때 받게 됐는데 일단 대본의 완성도가 너무 좋았고요. 굉장한 스토리텔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본이 좋아서 출연을 결정했는데 사실은 막상 찍을 때가 되니까 무슨 연기로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어요. 리딩하고 나서는. 그래서 감독님께 못하겠다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싱크로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주변에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지인분이 계셔서 그분 생각이랑 또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을 많이 착안해서 네, 연기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병에 들어서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또 본인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을 그린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어떤 영화들 좀 보고 좀 레퍼런스로 생각을 하셨었는지 혹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레퍼런스로 삼은 영화는 사실 없고요. 일단 뭔가 병의 증세를 뚜렷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이제 영화가 딱 집중이 깨진다고 생각해서 제작사랑 감독님께서 보내주신 다큐멘터리들을 일단 봤고요. 그리고 제가 한 3년 정도 알츠하이머 지인분을 보면서 제가 봤던 경험에서 네, 가장 많이 착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서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영화가 현실성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이 병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이 병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서사적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자료조사 같은 것들 하셨는지 지금 서현진 배우님은 아무래도 그 가까이서 봤던 그 진짜 실제 알츠하이머 그 환자분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보통 제가 이제 작품을 할 때는 직접 대면으로 취재를 평상시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작품은 실제 환우분들이나 환우 가족분들을 만나는 게 제가 사실 너무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화를 찍을 때도 현진 씨나 저나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아무리 현실적인 묘사를 하더라도 그 무엇이 어떤 분들한테 혹여나 상처가 될지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증상은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 환우분들 다 증상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이 알츠하이머보다는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가 리버스 육아를 하는 이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묘사, 또 그 적합한 묘사 안에서 혹여나 혹시 작품을 보시고 혹여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 증상이나 표현이나 그런 것이 현실 속에는 많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좀 이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리버스 육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또 이 영화의 어떤 기획 의도에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는 게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꼭 물어보잖아요. 가족분 중에 누가 치매 환자세요? 어머니세요? 아니면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가 2번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딸이 그렇게 기억을 잃어가고 어린아이로 다시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저희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부터 맨 끝에 계신 네, 저 여자분이 오픈 채팅방 잠깐만요. 오픈 채팅방도 있는데 오픈 채팅방 다 들어오셨어요? 네, 그럼 거기다 남겨주셨나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게 저도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개봉해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 있지? 잠깐만요. 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 지금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뭐가 안 보여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 남겨주신 거 제가 읽어드리고 할게요. 네. 서현진 최고. 네. 질문인가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서현진 최고. 감독님, 어제도 GV 보고 오늘 또 봤습니다. 안성기 배우님께서 매일 일기로 하루를 기록하셨는데 처음엔 수진이가 이랬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박 변호사 이렇게 호칭을 바꾸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2번 보셨기 때문에 또 이런 디테일한 네. 질문을 하셨네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매번 저한테 장관님 뭐 그런 호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점점 나이 드시면서 자녀들한테 이제 이렇게 자식이 다시 자랑스러운 거죠. 자기 힘으로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거나 점점점 자기 딸은 무기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음 속에는 이 딸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오히려 정말로 이 딸이 잘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훨씬 그런 표현도 안 하고 그런 거를 인식도 안 하다가 딸이 반대로 무기력해질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 딸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그래서 되게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좀 분명히 의도를 갖고 나름 정교하게 대사 하나, 단어 하나 신중하게 선택을 한 건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신 분도 오늘 2번째 영화인데 오늘 보면서 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봤다고 대사를 하나하나 다시 보니까 정말 좋은 영화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감독님의 그 대사가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우수함이 훌륭함이 극대화되는 작품도 있고 그냥 좀 이렇게 흐르듯이 그렇게 가는 작품도 있는데 이 영화 보면서도 이제 다들 좀 약간 그 대사들의 어떤 맛을 느끼시면은 그 굉장히 언어에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분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예림 양이 하는 그 대사 중에서 가기 싫다 그랬지 안 간다고 안 했어요라든가 이런 대사들 우리가 이제 그냥 막 평소에는 쓰는 말인데 그런 거 이제 대본에서는 잡아가지고 쓰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갔던 그 상황에 대한 네. 표현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표현한 대사들이죠. 그런 거는 아버지와의 관계, 엄마와 관계 엄마를 내가 사실은 그런 표현은 엄마를 봐준다는 거거든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간다고는 안 했었고 왜 그러냐? 엄마 때문에 가주는 거야 라는 의미예요. 비슷하게 거짓말 하라고 안 했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네, 주혜린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음악 듣는 어피치. 네,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서현진 배우님과 연기에서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너무 훌륭한 배우셔가지고 그다지 배울 게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배우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실제 상황처럼 분명히 카메라가 있는데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연기하는 이런 배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주혜린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찍은 지 좀 돼서 지금 잘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거는, 액션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되게 의견도 많이 주셨고, 그런 점에서 연기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서현신 배우님께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단호한 프로도님이 안성기 대배우님하고 같이 작품 하셔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실수 많이 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일단은 안성기 선생님이랑 언제 내가 아빠랑 딸로 나와보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면서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워낙 연기 인생이 오래되셨잖아요. 안성기 관이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선생님 나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아빠랑 몇 살 차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아빠 대하듯이 그다지 친하지 않지만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살갑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생님이 잘 받아주셔가지고 워낙 성품이 인우랑 굉장히 비슷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살갑게 하기에는 그 캐릭터 자체가, 수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입에 쫓기고 어킹맘에다가 약간 이렇게 지금 또 몸 이렇게 자꾸 깜박깜박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스스로 인지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날카롭게 돼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가 화내는 씬을 모니터에서 보고 현진이 이제 화내면 무서워 그러셨대요. 근데 무서워하셨어요 진짜. 그리고서 이제 저랑 촬영을 하러 들어오셔서도 화내지 마 무서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연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살갑게 했던 거는 사실은 약간 알츠하이머 증상이 좀 진행된 이후에 머리 묶어주는 씬이나 이런 씬들을 이제 선생님이 아드님만 두 분 계시다 보니까 머리를 묶어줘 본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한참 뒤에서 이제 제 머리로 이제 껌지작 하셨거든요. 처음에 한 10분 걸리셨어요, 진짜. 이게 끈을 그게 그렇게 어려운 한 번도 일이었군요. 안 해보셨으니까. 네. 근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보다 좀 빨라지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이러면서 좀 풀어졌던 것 같아요. 네. 연기 어떤 경력은 당연히 이제 서현진 배우님이 좀 작으시지만 그래도 두 분이 같이 이제 연기 합을 맞추고 하시는 데는 너무 좋은 케미를 보여주셨던 것 같고, 여기서 또 감독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두 분을 이제 캐스팅 하시면서 그래도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 두 배우를 부녀로 붙였을 때 어떤 합이 나올까, 어떤 기대를 갖고 캐스팅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안성기 선배님 제가 대사 톤이나 연기 스타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실 이제 애초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대사들은 정말 철저하게 선배님 놓고 쓴 대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조 모임에서 이제 자기 고백하는 씬,
변호사가 돼서 고맙다, 딸을 낳아서 신기하다, 알츠하이머에서 미안하다, 이런 대사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선배님 맞춤형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대사였는데, 수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이제 엄마의 이미지, 딸의 이미지, 그리고 나중에 안상희 선배님 품에 있을 때 정말 아이처럼도 보일 수 있는 여배우. 그러니까 사실은 38세의 아이처럼 보이실 수 있는 저희 베이비 페이스 현진 씨. 네, 여기 지금 네, 당당하게 베이비 페이스 현진 씨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좀 정말로 이제 서로 되게 정말 대면대면한 부녀 관계였는데, 마지막에 진짜 서로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안고 있을 때 이 이미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진짜 서현진 씨 팬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결혼하자, 언니, 나랑 결혼하자. 프로포즈 받아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카시오페아에 맞게 낮에도 빛나는 별. 멋있습니다. 서현진 씨 정말 멋진 팬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또 질문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각 배우님들이 꼽는 명장면이나 명대사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림 양부터 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제가 학원 앞에서 밤에서 들었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낸 거예요? 진짜 그게 사실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저 들었어요?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막 엄청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행동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부탁하셔서 그래서 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면은 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네, 감독님의 연기, 연출, 지도가, 사정. 네. 사정이 먹혔군요. 네, 저 이거 범죄도시에 나오는 이건 줄 알았잖아요. 너무 비슷하게. 네.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네, 그럼 서현진 배우님. 아까 감독님이 짚어주신 대사인데요. 환우 가족 모임 나가서 해준 것, 나는 해양선박에서 일을 해서 아이를 어려서부터 양육을 못했는데 자기 혼자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냐고. 근데 저는 그러냐고라는 대사가 그게 계속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약간 새소리 나는 그 목소리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예고편에서 봤을 때부터 저는 그 장면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촬영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대사를 어떻게 치셨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시사회 때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근데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내공과, 그리고 그러냐고가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한탄이 좀 묻어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씬을 가장 좋아합니다. 본인의 대사가 아니라 안성기 네. 씨의 대사가 가장 명대사였던 것을, 혹시 본인의 대사 중에서는 이 대사 할 때 내가
가장 좀 힘을 줬다거나 이런 대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힘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차 안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차 안에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때리고 나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그래도 잘했어.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해야지. 아빠 말 따라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슛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차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성기라는 사람과 연기를 하는지, 인우라는 배역과 연기를 하는지 전혀 가늠이 안 가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제가 전혀 생각했던 자세가 아니었고, 그리고 나오는 톤도, 선생님 표정도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씬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약간 모르겠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씬이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네, 약간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이렇게 앉아 네,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런 자세로 진짜 그 대사 하실 때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따라해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반복하실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 아까 서현진 최고님이 내 질문을 하나 읽어드렸지만 요거 다들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예린 배우님, 다시 봐도 노래를 소름 끼치게 잘 부르세요. 어제는 고음이 어렵다고 살짝 어려워하셨는데 카시오페아 수진 엄마도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현진 엄마 전직이 아주 예쁘고 훌륭한 가수셨으니까 함께 카시오페아 노래 다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박수 주시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카시오페아 노래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생각나는 그 부분이 마지막인데 한 소절만 불러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 카시오페아 언제나 밝은 별이여. 아, 네. 짧게. 지금 촬영한 지 좀 시간이 됐나요? 네, 그래서 네. 앞에 부분까지 다 부르기에는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음이 높게 올라오시네요. 네. 네. 감독님께도 질문, 눈물샘 폭발이라는, 영화, 제가 감독님께 영화 시사회에서 보고서 딱 그렇게 보냈어요. 아니, 이런 영화 너무 초반부터 올리는 건 반칙 아니냐. 근데 다시 보면서 어느 시점이었는지 봤는데 26분경에 딱 서현진 씨가 이렇게 오연하는 장면 있죠. 네, 거기가 한 26분 정도 됐을 텐데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안성기 씨가 담담하게 이제 그 자조 모임에서 말하는 장면 해가지고 끝까지 계속 울면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눈물샘 폭발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감독님, 보통 치매 관련 영화는 주변인들의 시점을 주로 이루는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점차 변해져 가는 모습을 중점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구상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리버스 육아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이 좀 포괄적으로 인간관계 전반적인 어떤 것을 다루는데, 제 영화는 늘 그렇거든요. 엔딩이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세상이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닐 수 있어. 아닌 거 아니야? 를 깨닫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 영화는 거의 다. 그래서 엔딩이 사실 다 비슷한 맥락인데,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병을 겪는 사람의 심정 혹은 그거를 간호하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표현하려고 이 작품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 영화에서는 인우, 수진, 진아 3대가 나왔지만 사실은 한 명 더 있어요. 인우의 어머니.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어머니가 늘 양육을 하면서 인우한테 얘기를 하죠.
우린 누군가에게 이 순간 빚을 지고 있고 나도 빚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이게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 양육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수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양육의 목적은 이제 자녀의 독립인데 그 결과가 이 세 주인공한테 사실 다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딩에서는 자신의 양육의 결과를 이누는 확인하죠. 7시에 일어났니, 기저귀 갈았니, 그걸 다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수진의 양육의 결과는 수진은 모르는데 자신의 양육의 목적과 결과를 확인은 못하지만 그 넘어서는 그 이상 가는 존재로서 진아가 엄마를 품어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어떤 행위,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해줘야지, 나한테 저거 해야지 이런 것으로만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해서 그렇게 해야만 저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해준 만큼 해줘야 우리도 갈등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성과 이런 이야기를 가는 건데 만들기 너무 힘든 영화였어요. 현진 씨도 연기하기 너무 힘든. 그러니까 처음에 주인공을 따라가는데 주인공이 의식이 없고 기억이 없고 반응을 할 수 없어 버리면은 영화는 사실은 중간에 시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도망갈 데도 없고 하나하나 표현해야 될 거는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면서는 이게 늘 그래요. 근데 남들이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처음에는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다가 하면서는 그렇지 이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건지 남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이 생각이 늘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기억을 잃고 이제 남들이 보기에 다 어린애가 돼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를 돌보던 아버지도 사라지잖아요. 그 사고 때문에. 그 아버지의 부재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소통할 수 없는 그 주인공의 이제 모습을 봐야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산에 가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정말 어떤 극적인 사건이 없는 클라이막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끌어가신 부분이 정말 탁월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그 딸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아버지가 쓰던 일기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나레이션이 깔리죠.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에서 학교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진아가 My Mom 이런 제목의 에세이를 발표하는 내용 같은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인물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예요. 이 관계가 정말로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호응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 대단히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저게 사실 치매환자분들 저런 경우 되게 많아요. 산 하나 놓는 분들. 근데 그리고 진아가 미국 가서 에세이 읽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또 일상적인 거고 병원에 가는 것도 일상적인데 그것이 동시에 나왔을 때 세 명의 인물한테 같이 적용해서 판타지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시퀀스. 네, 그래서 지금 그 관객분 중에서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 좀 생각났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조금 연관성이 있을까요? 감독님 전에 보셨을 땐 네. 아니 그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또 배우님들께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주혜린 배우님께 또 응원하는 튜브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네, 마지막 장면에 서현진 배우님과 찍을 때 어떤 마음과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 장면에서 참았던 눈물이 줄줄 흘러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대사도 많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감정을 되게 잡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연기 연습을 할 때 만약에
진짜 내 엄마가 저러면 어떨까 그런 감정으로 했었고 또 액션 그 촬영 현장 갔을 때 엄마가 진짜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서현진 배우님이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름이 뭐야 하는데 저도 뭔가 그냥 저절로 감정이 잡히더라고요. 뭔가 슬픈데 그 진아는 엄마 앞에서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있는다고 한 대사가 떠오르면서 울지 않고 씩씩하게 감정도 잡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내가 네, 아니 다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서현진 배우님 먼저 딱 그 말을 던졌을 때 벌써 딱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몰입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서현진 배우님 이거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극 중에 그 수지는 비가 오는 날에는 울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실제로 서현진 배우님이 아니라 수진에게 비가 어떤 의미인지 비가 위로의 의미가 되기도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 주인공이. 위로라기보다 숨을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요. 수지는 누구 앞에서 절대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걸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 그래서 비가 오면 소리가 좀 감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는 것도 또는 내가 우는 모습도 빗물인 것처럼 남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도 울음소리도 빗물소리에 다 감춰지기 때문에 나는 비 오는 날 울어라고 엄한 비 오는 날 울어라고 진아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네, 이거 서현진 씨께 굉장히 여러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알츠하이머 증상 계속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연기하셨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으로 또 영화 스크린 주연작이었는데 영화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영화 찍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감독님이랑 씬에 대해서 그리고 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 한번 싹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보다 뒤죽박죽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 씬 살펴가면서 찍어서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되려 어려웠던 씬은 그 봉고차에 처음 타서 이제 아빠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봉고차 문이 닫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겪었던 지인분의 증상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계속 안상기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보지 않는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모니터에는 너무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환자는 아니다 보니까 저절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안상기 선생님 가장 가까이 저 뒤에를 봐달라고. 그래서 그 장면이 NG가 제일 많이 났던, 테이크를 가장 많이 갔던 장면이었어요. 저희 거의 한두 테이크 안에 다 오케이를 하셨는데 그 장면은 초점이 자꾸 맞는 바람에 네, 이런 게 좀 영화 뒷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오열하는 장면이라든가 감정적인 소모가 엄청 많은 그런 장면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테이크가 많이 가는 장면 여러분 다 들으셨죠? 초점이 안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면이 자동 초점이 되는 바람에 어려웠습니다. 네, 되게 좀 비슷한 종류의 좀 질문들을 제가 조금 걸르고 서현진 배우님께 또 마이크가 아직 있으니까 다시 연이어서 드릴게요. 사실 어머니라는 배역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셨고 했는데 치매는 물론이고요. 많이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모성애나 이런 것들 끌어내시는 데는 어떻게 연기하셨나요? 아, 예림양 같은 딸이 있으면 모성애는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뭐 엄마 역할을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이미 제 나이가 예림이만한 딸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거든요. 실제 작년에 찍을 때는 수진이랑 동갑이기도 했고, 그래서 전혀 뭔가 저는 어색함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이미 결혼해서 애가 있고, 제가 좀 아직 못 갔을 뿐이지. 이만한 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네. 뭔가 그런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현식 감독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아빠 인우의 서사가 많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끼셨는데 간략하게 좀 전사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부분, 아빠와 수진의 관계도, 뭐 수진의 부모 관계 같은 것들 궁금하시다고요. 진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리플에 이제 해양 프렌트 공사 일을 하느라고 딸이 크는 거 못 봤다고 해서 그게 출간고냐고. 실감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구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실감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안선희 선배님 또래 분들은 실제로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있고, 저희 장인어른도 사실 저희 와이프 크는 거를 못 보셨어요. 이제 시골에 맡기고, 할아버지 댁에 맡기고, 밖에 해외에서 일하시느라고. 예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갔다 와서 같이 지낼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신의 삶의 결핍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진 씨가 딱 이제 아빠 집에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집을 훑어보잖아요. 훑어보서 하잖아요. 왜 그러나, 그래, 아빠 그래서 행복해?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겠다고 공부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그 관계가 사실은 정확하게 잘 정립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사실 되게 일반적이고, 특히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아차한 가정에서 엄마와 자녀들한테서 소외되기가 어마어마하게 쉽거든요, 사실. 그때 좀 지나고 나서 그거를 회복하는 가정도 있지만은 거의 힘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수진 입장에서는 수진의 바라보는 부모 상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진아한테 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 영화에서 묘사는 안 됐지만은 인우도 사실 자기 나름의 어떤 결핍과 그것을 보상받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도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묘사 안 됐지만 그러니까 수진의 엄마도, 그러니까 수진이 처음 병원 갔을 때 사실은 원래 초보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전 버전에는 제가 다 뺀 건데, 그러니까 저 혹시 암인가요? 라고 묻는 거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런 걸 사실 좀 다 뺐죠. 너무 설명적인 것 같아서. 근데 어쨌거나 인우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늘 타자에게 그런 걸 자꾸 보상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어떤 갈등과 괴로움이 생기는 건데, 인우도 분명히 결핍이 있고, 인우 입장에서 와이프도 보내는데 날까지 이러고 손녀 보내고 그걸 견디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견디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말씀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편집된 장면 혹시 있으세요? 이 영화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계약하고 뭐하고 요즘 그러니까 수진의 일상들이 좀 더 있었는데, 이제 이 관계를 아빠 관계 좀 집중시키려고. 좀 편집된 장면 중에 아쉬운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세 분께 똑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 카시오페아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지금 살아가면서. 네, 감독님부터 해서 가죠. 제 딸이 저기 예림 양하고 친구예요. 친구가 됐죠. 이제 원래 이 카시오페아라는 작품 하기 전에 1승이라는 작품도 같이 잠깐 나와요. 예림 양이. 이번 영화에 출연하셨어요, 혹시? 네, 같이 나왔어요. 이제 예림 양을 제가 그때 미리 우리 집 만드신 윤가은 감독님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시오페아에 시킬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1승이라는 작품을 찍으니까 카메라에 먼저 한번 테스트는 아니고 이미 할 마음은 저 정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카메라 이 모니터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저희 아이 저기 킥보드 타는 그 아이가 제 아이인데 같이 이제 잠깐. 네. 따님 연기는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질문. 따님도 연기자로 키우실 거냐는. 아니. 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저희 카시오페아 같은 네.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영화 속 대사에서 아빠한테는 수진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딸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나로 인해 얘가 존재한다라고만 생각했지 얘가 존재함으로 해서 내 존재가 바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건 그렇죠. 누군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나의 가치관도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 기브앤테이크 때문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라는 건 모든 것이 그런 거죠. 카시오페아처럼 이렇게 북극성은 보고 가는 거지만 카시오페아는 늘 떠있고 그것 절로 가 이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어딘가로 뭔가를 보게 되고 저것로 인해서 내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존재.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린 양도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뭐 삶의 길을 잃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하기에는 또 모르죠. 근데 요즘은 어릴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저는 카시오페아가 엄마, 북두칠성이 아빠라서 너무 러블리한 대답을 해주셨네요. 엄마가 그 북극성을 찾으려면은 카시오페아랑 북두칠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감독님이 하셨던 말처럼 그 두 별자리가 있어야 북극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존재니까 엄마가 좀 더 잘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엄마가 카시오페아, 아빠가 북두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서현주 배우님. 네.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대답을 해줘가지고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카시오페아가 같은 존재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어떤 때에 만났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새로이 배우는 것들이 요즘엔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었나 봐요, 진짜. 남한테서 참 많이 배우는 하루하루인데 인터뷰에서 카시오페아가 지금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많이 의지되는 식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품을 할 때마다 같이 하는 연기자들 또는 선배님들이 저의 카시오페아인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살아온 길이 제가 앞으로 갈 길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보고만 있어도 늘 무언가를 제가 느끼는 바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카시오페아가. 네, 그렇군요. 아, 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너무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이렇게까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줄 몰랐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종이 맛은 어땠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감독님께 리코더 곡 뭐였냐고,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정말 뭐 종이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입을 뱉니다. 진짜 다시. 네. 감독님, 먹는 종이를 준비를 했는데 테이크를 그렇게 많이 가실 줄 몰랐어서 저희 소품팀께서 적은 양을 준비하셔서 진짜 종이를 먹는 바람에 입을 다 빼서 한 일주일 정도 후시딘을 먹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저번 GV 때 얘기했다가 감독님이 굉장히 미안해하셨거든요.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욕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서현진 배우님은 지금 드라마에서도 또 변호사 역을 맡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성격도 다른데 어땠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좀 관계자분이신가, 이 드라마. 네, 굉장히 또, 서현진 배우님의 또 드라마에 많은 관심 받아달라는 그런 팬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갑자기요? 영화 주인공이세요? 눈을 질끈 감게 되네요. 정말. 아니, 그냥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일 뿐이지, 이미 이 수지는 첫 장면부터 이미 전조증상이 병세가 시작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은 뭐 직업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다고 생각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접점은 없고요. 그리고, 뭐 수진의 성격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사실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미 병세는 첫 장면부터 시작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약하게 이미 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평소에 안 쓸 것 같은 말을 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수진 성격을 드러내는 거는 교육에 진아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것 말고는 희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은 선물 드려야 되니까 그 베스트 질문부터 좀 뽑아볼게요. 네, 배우님부터 혹시 네. 아까 저는 자신의 카시오페아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대답하시는 내내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정확한 답을 못 찾아서 그게 너무 뒤에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너무 네. 어려웠어서.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사실 한 분은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이 좀 중복되는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혹시 손 들어와 주시겠어요? 여기 계시나요? 자신의 여기. 카시오페아가 여기 또 계시고, 네, 두 두 분인 분? 것 같아요. 네, 세 분?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다 확인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세 분 세 괜찮을까요? 분 계세요. 시나리오북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분 중에 가위바위보? 일단 나오셔서. 혹시 그 분 중에 엔차 관람 하신 분? 여기 계세요. 네, 몇 번째 관람? 세 번째 관람. 네, 그러면 저분께 네,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두 분은 포스터. 다른 두 분은 포스터들인데요. 네, 손 들고 계시면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혜림 배우님.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카시오페아 노래 노래 불러달라고 하신 분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십니다. 확인하셨죠? 네, 저기 손 번쩍 드신 분께 시나리오북을 드리고요. 네, 감독님. 아까 박 변호사, 네. 박수진 변호사 수진했어. 맞아. 경품 타짜. 아니 맞으세요? 그분 맞으세요? 그러면 포스터를 주시려고 한 분 더 보면 시나리오북
하나 남죠. 네, 그럼 하나 더 혹시. 제가 그러면은 그 인우의 전사 물어보신다. 네, 인우의 전사, 인우의 그 숨겨진 이야기들 물어보셨던 분 어디 계십니까? 뒤에 들어 계십니다. 네, 축하드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만났는데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오늘 충분히 카시오페아와 또 이제 세 분의 이야기, 카시오페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감독님은 신현식 감독님께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송강호 씨와 1승이라는 영화도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촬영을 하셔서 이제 또 가을 정도에는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연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카시오페아라는 영화가 각자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예민하게 섬세하게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구걸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호객행위에 같아서 두 번, 세 번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좀 약간 쑥스럽긴 했는데, 그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대사 하나 그래서 아까 제가 선물 드린 이유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 하트 하나, 사실 진짜 단촐한 영화잖아요. 집 안에서 배우 두세 명이 끝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 비해서 사실 대단히 예민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도 되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엄청 큰 작품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알아봐 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또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영화를 제가 언제 또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한테도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충분히 많은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N차 관람 부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N차 관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주혜리 배우님. 내가 지금까지 한 작품 중에서 물론 다른 작품들도 되게 편하게 했지만 이 영화는 이 진아라는 캐릭터가 제가 평소에 하던 말도 되게 편하게 잘 할 수 있었고 상황 그런 것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현진 배우님이랑 안승기 배우님이랑 같이 또 작품 하나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연기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제 눈에는 제 허점이 많이 보여서 두 번, 세 번 볼 자신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얘기 아까 드렸거든요, 감독님한테. 저 되게 편식하는 편인데 영화를 제 취향의 영화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뭔가 연기를 굉장히 내 연기에 만족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내 필모그래피에, 내 작품에 내가 좋아하는 결의 영화를 올릴 수 있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주신 감독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네. 저는 하는 내내 참 정신이 맑은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하는 내내.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도 정말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포토타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어날까요? 네, 우리 일어나서
관객들과 좀 함께 또 포토 타임 가지려고 하니까 끝까지 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가운데 서시고요. 네, 중앙을 먼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중앙을 바라봐 주세요. 네. 네, 위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에도 지금 카메라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왼쪽 볼까요? 네.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네, 참 행복하게 찍은 영화 카시오페아의 주역들입니다. 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뒤돌아서 찍으실 거죠? 네. 네. 아, 이렇게, 그쵸. 뒤돌아셔서, 네, 여기서, 요 각도에서 약 앉으면 더 좋으시죠? 네. 그러면 배우분들과 감독님 또 관객분들까지 같이 한 사진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괜찮으시죠? 사진 찍는 거? 네. 네.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좋은 질문 너무나 감사합니다. 카시오페아 입소문과 N차 관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을게요. 나오지 마세요.